현재 여러 가지 사건들이 미국에 있었는데 지금 최신 이슈들을 가지고 미국 경제를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 이거를 제가 한번 요청드렸잖아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재정 적자 이거에 대해서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의 재정 적자는 이상하지 않아요. 카드값을 냈는데 돈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뭐 세후 연봉은 있어도 카드 연봉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카드 연봉이 없는 건 괜찮아요. 빵꾸도 좀 날 수 있죠. 사실 살다 보면은 살짝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가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내가 이걸 소개팅녀한테 들키면 살짝 아쉬워요. 너무 낱낱이 들키면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된 거냐면은 솔직히 적자는 거 다 알아요. 물론 20년도까지는 꽤 건전했는데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솔직히 지속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이번에 좀 이슈가 있었던 건 왜 있었던 거냐면 제 생각에는 처음으로 시장에서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준에서 우리 지금 금리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 시장은 알겠어요. 낮출 때까지 버틸게요 이랬는데 이번에 시장이 속된 말로 미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너네가 그렇게 하라면은 그냥 미국 국채 안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소위 말하는 배째 뭐 이런 식이었죠. 배째라. 지금 이렇게 재정 이상하게 쓸 거면은 우리가 미국 국채를 왜 사지? 이거 별로 좋은 뭔가 상품이 아닌 것 같은데? 나의 신용도는 내가 빌리는 돈의 이자율이에요. 내가 뭐 5%를 빌리면 굉장히 좋은 신용도를 가진 거고 10%를 빌리면 좀 아쉬운 거고 20%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뭔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잖아요. 신용도가 매우 낮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신용도가 원래는 연준에서 우리 신용도는 이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너네가 정하는 거 알 바야? 하고 그냥 난 너네 안 믿는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싸요. 실용등급 같은 거는 말이에요, 말. 나중에 다시 올릴 수도 있는 거, 내릴 수도 있는 거. 물론 이제 시장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이건 말이에요. 근데 가장 솔직한 거는 돈이에요. 경매에서 국채를 안 샀으니까 금리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실제로 사람들이 안 산 거예요. 예전보다 덜 산 거예요, 확실히. 실제로 사지 않았다. 네, 실제로 사지 않았으니까 금리가 높게 낙찰이 된 거예요. 사실 미국 국채가 일단 잠깐 배경설명을 좀 하면은 미국이 어쨌든 돈을 빌릴 때 국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국채를 발행하는 게 실제로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것도 좀 재밌는데 경매를 해요. 경매를 해가지고 국채 채권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거 얼마에 사실래요? 손 해가지고 경매를 해가지고 팔거든요. 근데 그 경매를 할 때 미국 국채는 어쨌거나 세계에서 최고 신용등급인 거잖아요. 원래는 기준 금리에 얼추 맞춰가지고 낙찰이 돼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게 20년물이라서 좀 약간 이게 또 아리까리한데 20년물은 원래 좀 잘 안 해요. 그래가지고 20년물이 없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생긴 거예요. 다시 생긴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국채니까 그냥 잘 팔렸는데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안 사더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감이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아리까리하니까 시장이 조금 반응했는데 반응은 했어요. 모든 자산군이 다 반응했어요. 비트코인도 같이 내려가고 나스닥, 다우 등등등 다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혹시라도 미국 신용도가 아작이 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소개팅녀한테 들켰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솔직히 빵꾸 나는 거 이제 주식시장 한 사람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아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내가 딴 데서는 다 들켜도 상관없어요. 언론에서 맨날 재정적자네 어떤 애 파산하네 뭐 어떤 애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다 말이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에요. 시장이 나의 소개팅녀야. 돈이 결국 그러면 그 소개팅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얘한테만은 들키면 안 되는데 얘한테 들킨 거예요. 결국 들켜버린 거군요. 결국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년물 경매가 6월 11일에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비슷한 사건이 터진다? 그럼 이거는 진짜 좀 헤어지자는 징조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도대체 왜 생긴 건지 트럼프가 이번에 뭐 되게 망신을 당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신용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신용도가 낮아졌으니까 금리가 높아지는 건데 지금 미국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용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래도 채권은 갚겠지. 뭐 기축통화에서 디폴트 내면은 뭐 세계대전인데 진짜로 그런 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너는 진짜 안 하고 버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숫자를 조금 따져봐야 돼요. 어떤 숫자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카호 연봉이라고 했잖아요. 카드 연봉.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수입은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이 지출이죠. 이게 카드 값이죠. 근데 이게 지금 마이너스인데 대충 어떠냐면은 그 GDP 기준으로 3.3% 정도 마이너스가 나요. 아주 큰 거는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막상 따져보면은 그렇게 작은 거는 아니에요. 지출이 대략 한 16% 정도 돼요. GDP 기준으로 20몇 프로 정도 돼요. 이제 세입이 한 1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3.3%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빵꾸가 나고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고 있으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돈을 더 벌든지 덜 쓰든지. 우리랑 똑같죠? 근데 문제는 일단 이게 나라는 둘 다 용이하지 않아요. 지금 줄일 구석도 마땅치 않고 더 나올 구석도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 첫 번째로 더 나올 구석이 왜 마땅치 않느냐? 이건 투표 때문에. 세금 올리는 걸 좋아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결국 부자한테 더 걷냐 아니면 중산층에 더 걷냐. 근데 문제는 미국은 그 페이체크 투 페이체크란 말이 있거든요. 내가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스루패스 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 애들은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정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사람들이 그냥 정기 예금이란 걸 하잖아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없는 개념이에요. 너무 저축이 어려워요. 의미가 없는. 캐나다에서 상위 10% 정도 되면 연봉이 한 1억 2천, 3천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정도 되면 얼마 정도 저축할 것 같으세요? 한 달에? 1, 200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40만 원이에요.
아, 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사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다 먹고 삼시세끼. 아니 근데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세금이 너무 많고 집세가 너무 비싸요. 세금이랑 집세로 거의 그냥 쓰는 돈의 반이 나가고 그다음에 식료품 값도 최근에 엄청 올랐죠. 그거 쓰고 기름값 쓰고 하면은 남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냥 미국 중산층은 대충 다 비슷해요. 이런 식이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코로나 직후에는 나라에서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실제로 그냥 돈을 진짜 꽂아줬단 말이야. 그 미국 구세청 IRS라고 있어요. IRS에 돈을 냈던 이력이 있는 계좌에 그냥 돈을 그대로 꽂아줬어요. 진짜로. 돈을 실제로 꽂았으니까 그냥 가게 통장에 예금이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물가도 같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계좌 잔고가 쭈르르르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닥인 거예요. 이런데 뭔 세금을 더 걷어요? 여력이 아예 안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러면 고소득자한테 더 걷는다? 미국 같은 로비 청구에서 그게 되겠어요? 제가 일단 회의적이거든요. 미국은 근데 기본적으로 나라가 세금을 많이 걷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부자도 회의적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기부를 했으면 내가 기부를 하지 내가 세금으로 내가지고 정부에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더 걷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관세 가지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거라도 좀 걷어보겠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관세는 약간 그냥 그런 노력의 일환이었던 건데 솔직히 잘 안 되고 알았을 텐데 그냥 열심히 쇼 한번 부렸던 것 같은데 나름 노력한 이유가 있다. 지금 세금을 더 걷고 싶은데 미국 국민한테 못 걷잖아요. 세금 걷기 힘들고? 네. 그러면은 뭐 지출을 줄여야죠.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출이 상당수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지출들이 많아요. 국방비 일정 수준은 어느 정도 나가야 되죠. 공무원 월급 안 나가면 안 되죠. 안 나가면 안 되는 애들을 제외하면은 그냥 전체 지출의 한 30 몇 프로 정도예요. 그거 줄일 수 있는 양이. 거기서 아까 이제 줄여야 되는 부분만큼 줄이려면은 그냥 그걸 반 정도 컷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반을 컷을 하려니까 지금 무리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로 반 컷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제 친구들 때문에 좀 실감이 가는 게 미국 대학원에 뿌리는 연구 자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보통 대학원은 이제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뭐 순수 수학 이런 거는 솔직히 나라에서 돈 안 주면 아무도 돈 안 줘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원래 그런 거를 돈을 받고 박사과정 연구를 해서 인력 육성도 하고 실제 연구도 일어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말도 안 되게 컷이 됐어요. 그냥 그런 거라도 반토막씩 내야지 조금이라도 지출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 같은 거 하는 게 그래서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 게 잘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지금 비용을 줄이긴 해야 되는 건 맞거든요. 지금 엄청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잘 되고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잘 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은 머스크가 아마 엄청 난리 쳤을 거예요. 우리가 뭐 몇 명을 잘랐네 어떻네 하는데 실제로 몇 번 언플했죠? 근데 별로 안 먹혔거든요. 시장에서 볼 때 이 3.3% GDP의 3.3%만큼 빵꾸 나는 거 이거 너 진짜 메꿀 수 있냐 했을 때 약간 다 같이 머리를 굴려보니까 뭔가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초반에 했던 방법들이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이제 불안한 거죠. 이게 그러면은 이 3.3%라는 그 양이 미국이 망할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사실. 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나라가 한 번에 망하지 않는데 이제 나라가 뭔가 이상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게 나라도 자금 조달해야 되잖아요. 돈을 빌려야 되잖아요. 그때 금리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안 사주니까. 그렇죠, 금리 올라가죠. 지금처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서운 거지.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갚아야 되는 돈이잖아요. 근데 갚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100만 원을 빌렸어요. 100만 원을 빌려가지고 뭔가 내가 이거 사업을 하든 뭐 뭘 하든 해가지고 100만 원에 뭐 10%를 불려가 110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에 뭐 5% 이자면은 내가 갚고 나서 5만 원이 남잖아요. 이건 지속 가능해요. 근데 지금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 5% 언저리란 말이에요. 네, 금리가. 근데 금리가 5% 언저리인데 그러면 GDP도 그만큼 성장을 해줘야 돼요. 근데 미국 정도로 큰 사이즈에서 그렇게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는 그래도 이게 얼추 성장률이랑 뭐 그냥 금리랑 대충 맞아왔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성장률을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문제가 생겨. 더 지속 불가능해지니까. 그러면 신용도가 더 떨어져요. 그럼 금리가 더 오르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게 데스파이럴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특정 자산이 가치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와 연관된 것들이 막 우수수 같이 이렇게 하락을 하는. 그쵸. 이거는 펀드나 ETF에서 똑같이 있는 얘기인데 내가 어떤 ETF를 운용을 하고 있어요. ETF를 구성한 종목 중 하나가 와르르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ETF의 가격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팔아요. 사람들이 파니까 또 그 종목도 또 매도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얘는 또 더 떨어져요. 그래서 같이 서로가 서로를 끌어내리는 건데 근데 지금 미국 신용도가 약간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아, 미국의 상태가 데스 스파이럴에 지금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는 아닐 텐데 들어가 있으면 지금 뭔가 문제가 엄청 터지고 있을 텐데 뭐 단실 내에 그게 올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왜 걱정하느냐? 데스 스파이럴의 맨 처음은 뭐냐면은 시장이 이제 국채 보고서 너 이제 안 사. 나 너랑 안 놀아줄 거야. 하는 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20년물에서 이번에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아직 10년물, 30년물에는 그런 조짐이 아직 나오고. 아직은 없는데 그게 6월 11일에 가장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10년물이 6월 11일에 경매를 하니까. 근데 그때도 그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좀 더 불안하겠죠. 그러면 좀 6월 11일에 10년물에 대해서 지금 더욱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 전에 연준에서 일단 뭐라도 해가지고 우리도 뭔가 뭐 주시하고 있는데 어쩌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제 시장이 그냥 신경도 안 써요. 하필 트럼프가 또 광대짓을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맞아. 도지해가지고 진짜 귀신처럼 약간 머스크가 천대짓 해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연방 정부의 지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딱 깔끔하게 나왔으면은 그러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칼춤 열심히 추는데
손만 베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실제로 뭔가 진짜 댕동댕동 잘 잘라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언론을 안 타잖아요. 언론을 타야지 의미가 있어요. 모든 거는. 언론을 타서 실제로 뭔가 시장에서 아 진짜 저지형적자를 잘 줄이고 있으니까 지속 가능해지겠다. 그러니까 미국 신용대는 문제가 없을 거야 라는 시그널이 가야 되는데 그 결국 썸 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그널을 보낸 거야. 약간 은은하게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언론을 통해서 보낼 수도 있고 트럼프처럼 트위터를 통해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다 시그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확실히 나와야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 결국 6월 11일에 많은 게 이제 방향이 결정이 될 텐데, 근데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당장 큰 문제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다만 지금 미국이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자체는 맞는데, 미국이 나라가 어쨌거나 좀 자유주의적으로 돌아가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만이 없어요. 문제는 각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대승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는 거를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 마스크 써야 돼요. 안 듣잖아요. 우리나라 마스크 쓰다 그러면 다 쓰고 옆에서 안 쓰면은 눈치 주잖아요. 미국은 어떻게 나라가 나한테 마스크를 쓰라고 강제하냐. 이렇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근무기 합시다. 그럼 미국에서는 폭동 날걸요. 그게 좀 약간 다르죠,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결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잘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뭔가 마뜩찮아 보이니까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재정적자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시장에서 반응을 일단 조그맣게라도 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재정적자가 원래 났다가 흑자가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보이니까 6월 12일을 좀 보긴 봐야겠다. 그리고 10년물이 이제 진짜 약간 국채 아이돌인 건데 국채 중에 가장 잘 팔린 게 10년이랑 30년물이니까 어쨌든 10년물이랑 30년물이 가장 투탑인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안 팔리면은 진짜 미국 국채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졌다고 시장은 판단하겠죠? 조금 우려를 했던 그 소개팅녀한테 걸린 20년물의 상태가 이 정도는 그래도 버틸 수 있는 정도네인 거고. 그냥 한 번 살짝 눈치 주고 간 거죠. 근데 6월 11일에 그 아이돌인 10년물이 약간 20년물 같은 비슷한 상황을 보인다. 그럼 이제 조금 문제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썸녀가 X 썸녀가 되는 거죠. 시장이 이제 되게 비관적으로 바뀐 거죠. 시장이 신뢰를 잃은 거죠. 만약에 그러면 10년물도 살짝 흔들린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스닥이 떨어지겠죠. 나스닥이 많이 떨어지나요? 꽤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주식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냥 신용도도 낮아진 거니까 결국 어쨌거나 미국 전반의 신용도가 떨어지고 그냥 채권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주식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실 트럼프나 지금 현재 정부 인사들이 난 주식은 신경 안 쓰는데 국채금리는 신경 쓴다고 그래요. 실제로 트럼프가 자기가 막무가내로 막 하다가 언제 행동을 빡 바꾸냐면은 국채 중국에서 팔기 시작하니까 바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국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국채가 미국 정부에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시그널이니까 지금 좀 고민이 많긴 하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방식을 내놓긴 할 텐데 저의 부족한 상상력으로 볼 때는 지금 명확하게 방식이 안 나오니까 시장에서 좀 불안해할 수는 있겠다. 10년물 때 어떨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촬영일 기준으로 얼마 남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절묘한 시점인 거죠. 사실 저는 거시경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데 왜냐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기존의 재정적자 맨날 운운하는 거랑은 좀 조금 달라서 이거는 한번 눈여겨보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하신 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6월 11일에 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미국 국채 10년물이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분석도 나중에 또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이제 업데이트를 또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사실 아마 업데이트 할 일이 잘 없을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팔릴 가능성이 사실 가장 높고. 그러면은 오늘 내용을 딱 토대로 6월 11일에 10년물 국채가 어떤 결과를 내는지 한번 관찰을 하고 그 뒤에 한번 또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